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추진으로 민주당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지역 정치인들은 잇따라 이 전 대표를 비판하며 신당 창당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이재명 사당화를 지적하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던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획기적인 변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하고 있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며 창당에 대한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당내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주도해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신당 추진 중단 호소 서명에는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과 총선 승리를 위해 신당 창당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멈춰지지 않고 지속된다 그러면은 호남 의원들, 특히 전남 의원들 중심으로라도 공동 입장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실제 창당이 이루어질 경우 파급력에 대해서는 지역 정치권 내에서도 전망이 엇갈립니다. 창당 명분이 부족한 만큼 영향력이 적을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여야 경합 지역에서는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하루빨리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쇄신에 대한 요구를 당 지도부가 나서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설명할 건 설명하고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당 지도부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가 잇따라 개별 회동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이낙연 신당 추진을 둘러싼 대응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달 광주 수출은 감소한 반면 전남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전남의 수출은 54억 7,400만 달러, 수입은 41억 8,700만 달러로 12억 8,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8%가 감소한 13억 9,500만 달러, 전남은 19.4% 증가한 37억 200만 달러였습니다. 광주는 가전과 기계류 감소 영향이 컸고 전남은 화공품과 철강 제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전국 최고의 항공산업 인프라를 갖춘 고흥군에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가 조성됩니다. 특히 이 농공단지에는 드론의 연구와 제조 기업의 입주 공간을 갖춘 국내 첫 드론 산업 특화단지가 들어서는데 벌써부터 34개 기업이 입주 의향서를 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개념의 특별한 농공단지가 들어섭니다. 고흥읍 고소리 항공센터 인근 13만 7천여 제곱미터, 약 4만 평 면적의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가 조성됩니다. 2026년 7월까지 총 사업비 198억 원이 투입돼 공영개발로 추진됩니다. 이 농공단지의 입주가 가능한 업종은 정밀기계와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4개 업종. 고흥군은 특히 3년 전부터 무인항공기 관련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 현재까지 34개 기업이 입주 의향서를 냈습니다. 고흥은 농수축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지금까지 조성된 농공단지도 농수산물 가공업체 입주에 그쳤었는데 이번에 조성되는 농공단지는 무인항공 제조 연구업체들이 입주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드론 산업 특화단지로 일찌감치 국토부와 전남도의 산단 지정, 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고 이번 달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농공단지 조성으로 1,500명의 고용, 450억 원의 소득 창출 효과와 함께 드론 중심 도시의 입지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흥만 항공센터 1호는 전국 최고의 항공산업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어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드론 연구, 개발, 실증은 물론 생산까지 고흥에서 할 수 있게 돼 드론 산업에 대한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우주발사체 산업에 이어 드론 중심의 항공산업까지
고흥군의 지역 산업 구조가 첨단 분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시가 이번 달 26일부터 1월 4일까지 전세 피해 임차인 구제를 위한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광양시의 이번 상담 서비스는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의 하나로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중마동 사무소 2층 소회의실이나 자택 방문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 심리, 금융, 주거 지원 상담을 제공하게 됩니다. 광양시는 이번 서비스가 전세 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의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의 설계 공모 당선작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승주 다목적 회관 부지안의 연면적 10,000제곱미터 규모로 추진 예정인 생물 전환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의 설계 공모를 진행한 결과 생태도시의 숨결을 잘 담아낸 것으로 평가된 주식회사 휴먼플랜과 공진의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당선작을 기초로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27년 공사를 최종 마무리하면 바이오 산업 마스터 플랜의 시작점으로 지역의 첫 번째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올해 두 번째 회동에서는 민간공항의 이전 시기를 못 받고 무안군으로의 통합 이전 추진에 함께 손을 잡기로 했는데요. 정작 당사자인 무안군은 여전히 빠졌습니다. 무안군에 대한 양시도의 올인 계획이 이번엔 통할 수 있을까요?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만났던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기대됐던 통큰 결단 대신 민간공항 문제는 별도 논의한다는 발표문으로 이견만 드러냈습니다. 7개월 만에 다시 만난 양 시도지사의 합의는 이보다 한 걸음 진전을 보였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광주 민간공항을 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고 시기를 명시한 것과 또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을 함께 설득하기로 한 것은 나름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가겠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무안군의 통합 이전을 수용해달라며 큰절을 올리고 최근 무안군민들과 1시간가량 대치하기도 한 김영록 지사. 강 시장은 무안군민과의 대화에 노력한 점이 감명 깊었다며 김 지사를 추켜 세웠습니다. 무안군에 대한 어떤 노력도 광주시와 특히 광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의견도 함께 나눴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 시도가 무안군에 올인하기로 마음을 모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무안군은 빠진 합의. 무안군 측은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을 전제로 한 민간공항 이전 약속은 여전히 신뢰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기피 시설을 받아야 하는 이전 지역을 뺀 채 먼저 손을 잡은 양 시도와 좀처럼 대화의 장에 나서지 않는 당사자. 진정성 있는 대화 없이는 군공항 이전 문제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는 또다시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내년 여수시의 본 예산이 1조 4천여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어제 정례회 본회의에서 올해보다 987억 원이 줄어든 1조 4,577억 원을 내년 본 예산으로 확정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가덕도를 특정 도서에서 해제하고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에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내륙 거점 역할을 하는 제주연계물류센터가 고흥 녹동신항에 들어섭니다. 전남도와 제주도, 고흥군은 어제 전남도청에서 양 도지사와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연계물류센터 설치 업무 협약식을 갖고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 항만구역에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5,000제곱미터 규모의 물류센터를 신축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이 운영하고 제주 지역 기업과 관련 기관이 이용하게 될 제주연계물류센터는 삼다수와 공동물류 등 제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내륙 물동량을 처리하는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내년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김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일생을 돌아보는 다큐멘터리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서 있었던 정치인 김대중. 5번의 죽을 고비와 6년의 수용 생활, 망명까지 이어진 그의 고난과 역경 시간이 다큐멘터리로 재구성됐습니다. 민한기 감독이 연출한 기류의 김대중은 러닝타임 2시간 5분으로 김대중의 삶의 궤적을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80년대까지 한국 현대사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80년 신군부에 의해 사형 선고가 내려져 교도소에 수감된 김대중을 면회하는 이희호의 옥중 면회 장면과 미국 망명 과정에서 100여 차례 이상의 강연을 이어나가는 김대중의 영상 자료는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희귀 자료입니다. 제작진은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영상 자료 20TB, 1700시간 분량을 5개월 동안 12시간씩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강조하고 싶었던 건 정치인으로서 김대중이 어떤 생각과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봐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사회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한학갑 전 의원, 김 대통령의 처남인 김홍업 씨도 함께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류의 김대중은 상영위원회가 구성된 광주와 목포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오는 29일까지 특별 시사회가 이어집니다. 제작사는 다양한 장소에서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전개해 당초 목표보다 10배가 넘는 5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극장가에서 서울의봄 흥행이 이어지고 있어 김대중 다큐에도 관심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18일 오늘부터 개봉일인 1월 5일까지도 또 전국의 13개 영화 100주년 기념 상영위원회와 함께 예명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기류의 김대중은 내년 1월 10일 전국적으로 개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계속해서 희망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복내면 상초마을 주민 1동 19만 원, 예당마을 주민 1동 19만 원, 창포마을 주민 1동 15만 원, 순천시 외서면 화전마을 주민 1동 12만 원, 도사동 20통 수동마을 주민 1동 11만 원, 순천시 월등면 섬계마을 주민 1동 11만 원, 광양시 중동로 97 태영이용원 10만 원, 순천시 월등면 갈전마을 주민 1동 10만 원, 화지마을 김재호 10만 원, 신성마을 주민 1동 6만 원, 순천시 월등면 둔대마을 주민 1동 6만 원, 도사동 학동마을 박양자 5만 원, 월등면 명산마을 주민 1동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2024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